두뇌보안계획 126절 문장 논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 개념, 기본 추론 규칙, 파생 추론 규칙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는 전체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좀 짧게 강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목이 문장 논리인데요. 지금까지 배운 논리를 문장 논리라고 합니다. 그 논리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반드시 논리와 아마도 논리. 보통 기납, 반드시 논리는 연역 논리, 아마도 논리는 기납 논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연역과 기납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논리는 다시 표준 논리와 비표현 논리로 나눌 수 있는데, 자, 표현 논리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여기 문장 논리입니다. 물론 양화 논리 안에 문장 논리가 들어있긴 있는데 따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장 논리와 양화 논리를 합쳐서 보통 1차 양화 논리 또는 더 줄여서 1차 논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차 논리 중에 우리가 지금 문장 논리를 배우고 있는 중이고요. 두뇌보안계획에서 배울 내용들, 그리고 여기 국민대 학생들 논리와 소통 수업을 듣는데 문장 논리와 양화 논리까지만 이제 듣고요. 나중에 여기 아마도 논리 중에서 일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논리 중에 대충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이게 문장 논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양화 논리 일부를 나중에 배우게 되고, 이걸 합해서 1차 논리라고 하고, 1차 논리는 논리에서 가장 중심적이 되는 거고, 모든 학문, 모든 이야기에서의 표준이 되는 또는 기초가 되는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뭐 궁금한 어떤 주제가 있습니까? 네, 비표현 논리 중 관심 있군요. 이 비표현 논리에는 우리가 지금 배운 몇 가지 추론 규칙들 중에 일부를 봐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이고 B로부터 B가 따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A하고 B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A이고 B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것까지도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순유의라고 배웠죠. 모순 문장은 언제나 거짓이다 또는 반드시 거짓이다. 그걸 또 거부하는 또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기본 추론 규칙 중에 하나를 또는 적어도 하나를 버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채 논리를 하려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비표현 논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표현 논리 중에서는 양상 논리라고 있습니다. 양상 논리. 반드시 뭐뭐이다 또는 일수 있다, 일수 없다 등등 같은 필연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리가 있고요. 또 시제 논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제를 넣어서 쓰는 논리가 있고, 이게 다 이제 1차 논리 말고 다른 표준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1차 논리가 있으니까 2차 논리, 3차 논리, 4차 논리 다 있겠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논리를 다 알 필요는 없고, 문장 논리, 양화 논리 일부만 우리가 배우면 논리의 전체는 거의 다 망라할 수 있는 거라고, 확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리 중에서 반드시 논리 중에서 1차 논리 중에서 문장 논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문장 논리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은 뭐냐면, 먼저 참과 거짓에 대한 규칙을 배웠습니다. X라고 말한 것하고 X는 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뜻이 똑같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X가 거짓이다는 거짓이다라는 말하고 X라는 말은 또 뜻이 똑같다는 걸 배웠고, 그게 이제 참과 거짓의 규칙이고요. 물론 참과 거짓의 진리표, 진리값 또는 참값 모눈에 대한 것도 여기에 속하고요. 이는 공리였습니다. 증명할 수 없는 공리였고요. 이걸 배웠고, 그 다음 또 배운 게 추론 규칙을 배웠습니다. 추론 규칙 중에 기본 추론 규칙 8가지를 배웠죠. 이고 넣기, 이고 없애기, 이거나 넣기, 이거나 없애기, 이면 넣기, 이면 없애기, 거짓다 넣기, 거짓다 없애기 8가지를 배웠는데, 이것도 증명할 수 없는 공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파생 추론 규칙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기로 이면 없애기, 이면 있기, 이러나 저러나 파생 추론 규칙이고요. 이 파생 추론 규칙은 증명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게 참과 거짓의 규칙, 그 다음에 추론 규칙을 배웠고, 이걸 이용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고 이거나 이면의 참값 모눈을 증명할 겁니다. 이는 공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규칙으로부터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리 쓰기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동치 규칙 또는 대치 규칙 또는 치항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같은 말도 규칙이에요. 같은 말들이 창과 의사에 대한 규칙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같은 말들을 배울 텐데 이것들은 모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배우는 교재 말고 다른 교재에서는 이거나 이면의 창과 모눈을 복리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추론 규칙을 증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 방식이 교수법상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어렵지만 논리에 접근하는 데는 좀 더 좋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접근의 방식을 이제 했다는 점을 이제 미리 이제 약간 말씀드리고요. 제 책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나중에 하고 나면 제가 그렇게 한 이유를 약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무튼 창과 모눈하고 탈리스의 규칙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26절까지가 이제 거의 이제 한 달락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논리의 기본적인 어떤 규칙들은 이제 일단 일부를 배웠고, 그 다음에서는 이제 이것을 응용해서 또 다른 규칙들을 이제 배우게 되고, 이게 다 배우게 되면 이제 문장 논리에 대한 것들은 다 배우게 되는 겁니다. 26일까지 수고 많았고요. 그럼 다음 시간 또 창값 모눈 배울 때까지 복습하는 느낌으로 연습 문제를 꼬박꼬박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